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 2007년부터 9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 현재 법원 공탁 중.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에 들어간다더니 이 조현호 기자의 보도였군요. 지상파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에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호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와 이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년 내지 2007년부터 그리고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 TV 등 보도 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2009년 4월부터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에 따라 민간 부분의 대북 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서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 조선중앙TV는 1999년 10월부터 첫 위성 송출을 시작했다. 방송 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 및 저작권 사무국이 체결해 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 대리중개 절차는 경분협의, 국내 단체 간 어쩌고저쩌고 말이 되게 길어졌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지상파하고 종편이 하루 종일 북한을 까면서 사용한 영상이 알고 보니까 북한에 돈 주고 사온 거였어.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자, 무엇보다 종합편성 채널은 이명박 때 생겼어요. 네, 2006년이면 누가 대통령이었지라고 웃었던 놈들아. 그 2006년에는 얼마 없었어. 종편에서 하루 종일 틀었고 종편은 2012년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야. 이명박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 하루 종일 틀었잖아. 그 종편이. 이 뭐에 대해서? 이 종편에서 이제까지 북한 영상을 이제까지 북한 영상을 썼던 거 그 거의 하루 종일 틀었거든요. 연합뉴스 TV에서는요 하루 종일 북한 영상이 나왔어요. 거의 다른 영상이 나오는 장면이 전체 시간 중에 3분의 1이나 될까? 많아야 40%일 거야.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북한에다 돈 주고 사온 영상이었던 거죠. 어이가 없죠? 그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죠? 네. 북한 욕을 계속하면서 북한 화면을 썼는데 그게 다 북한에다가 돈 주고 사온 영상이래. 북한에다 돈 보내서 그걸로 핵개발했다고 지랄 연병을 했는데 그러면서 배경으로 깐 북한 영상이 전부 다 돈 주고 사온 거야. 정말 어이가 없죠? 아주 기가 막히는 결국은 내가 그랬잖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북한을 팔아야 북한을 계속 공포스러운 존재로 끊임없이 언급해야만 먹고 사는 애들이 있다. 끊임없이 북한을 팔아야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 우리 종편하고 북한의 무슨 조선중앙TV인가 그것들 둘이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죠. 서로 욕하면서 결국 서로 존재하는, 그리고 뒤로는 거래하는 아주 추저분한, 아주 추잡스러운 존재들인 거죠. 맨날 하루 종일 북한의 그 열병식 하는 거 그거 틀어줬잖아. 야, 새끼들 그거 진짜 지네들이 빨갱이면서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지랄 연병들하고 말이야.
어? 를 찍어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강퇴예요. 퍼졌다는 주장은 거짓. 정부 현금 현물 민간 지원까지 뒤섞은 대북 송금 자료 공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70억 달러를 퍼줬다는 대선 후보의 주장과 관련 통일부가 관련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으로 들어간 지원 물품이 다른 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정부가 직접 북한에 현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이라는 건 무슨 쌀 이런 거, 쌀이나 구호 물품, 의료 의약품 이런 것들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정부가 직접 북한에 현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전무했다. 쌀, 비료, 의약품을 보냈는데, 예, 대북 송금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북한에 현금을 보낸 것은 노무현 정부의 단 한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금액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의 명목은 아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금액은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으로는 금강산, 개성관광, 교역 위탁 가공, 개성공단 등인데 이는 전부가 전달한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거래였다. 게다가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이 조성됐던 노무현 정부 때 민간 차원에서 임금 및 통신비 명목으로 4,131만 달러가 전달됐지만 조업이 한창이던 이명박 정부 때는 금액이 2억 7,629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면 몇 배야? 6배? 노무현 정부 때 4,131만 달러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2억 7,629억 달러. 예.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이전까지 2억 5,438만 달러. 이야, 노무현 정부 때 4천만 달러가 갔고 이명박 때 2억 7,600 그리고 박근혜 때 2억 5,400. 현금이 아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무성으로 들어간 지원 물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더 많았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2억 6,172만 달러, 김대중 정부는 2억 8,502억 달러, 노무현 정부는 7억 8,550만 달러, 이명박은 8,564만, 박근혜는 3,769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돈이 많이 넘어갔다는데 이거는 쌀과 비료와 의약품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였냐면 북한에서 쌀 팔아서 핵무기 만든다고. 예. 이게 노무현 때 이게 현물 돈이 아니라 지원 물품이라니까. 지원 물품. 지원 물품. 비료, 쌀, 의약품으로 넘어간 돈.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쌀 팔아가지고 핵무기 만들었다 그때 지랄했다니까. 그래갖고 그때 나온 말이 베트남 핵국수 아니야. 그럼 베트남은 쌀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핵무기 제일 많겠다고. 예. 이런 개소리들을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자기네들은 인도적 지원은 해도 북한으로 현금은 안 준다더니 실제로는 현금을 보내고 인도적 지원을 안 했던 거야. 야, 이 새끼들 진짜 꼼꼼하게 지랄이다. 예. 이 금액은, 그러니까 그 노무현 때 7억 넘어간 금액은 쌀과 비료를 포함해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거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남한 내 민간업자에게 사들이거나 그동안 비축해둔 정보미 등을 활용해왔다. 결국 23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 특정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70억 달러가 넘어갔다고 주장하려면 북한에 전해진 현금과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야 한다. 또 현금이든 현물이든 전달한 주체 역시 정부와 민간을 합해야 70억 달러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예. 요 말이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지금 이 박근혜 이명박 정당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70억 달러가 넘어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뻥이다. 정부 차원에서 넘어간 돈이 아니고 예,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이나 이런 걸로 금강산 관광 가고 개성공단하고 이랬던 비용으로 넘어간 민간 차원에서 넘어간 돈 에다가 그 정부 차원에서 쌀과 비료, 의료품을 지원했는데 그 돈을 다 합쳤을 때 그 70억 달러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돈으로 70억 달러를 줬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으로만 따지면 노무현 정부 때 4천만 달러밖에 안 넘어갔고 그 이명박 박근혜 때 2억 7천, 2억 5천 더 많은 돈이 넘어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JTBC에서도 옛날에 다뤘었을 거예요. 네. 오늘 1시에 시작했습니다. 또 왜 카메라가 왜 지랄일까요? 또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갑자기 또 카메라가 또 번쩍번쩍해요. 이 빨갱이 새끼야, 노무현은 2조야. 이건 지금 누가 빨갱이 새끼예요? 잠깐만요. 예. 이거 이 빨갱이 새끼야, 노무현은 2조야. 아까 어디 갔지? 예. 잠깐만요. 요거 고소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너 이거 좀 누구한테 얘기한 거니? 까르기 이리 와봐. 너 이거 누구한테 이 빨갱이 새끼라고 얘기한 거야? 얘기해봐봐. 나한테 얘기한 거야? 맞지? 너 나한테 얘기한 거지? 법정에서 보자. 네가 지금 나한테 시청자 누구한테 했는지 써봐. 시청자 누구한테 쓴 거야? 자, 여러분한테 했대요. 여러분이 집단 고소하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했다니까 여러분이 고소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 아래 위로 채팅하신 님들 있죠? 이 사람 거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빨리 캡처하셔가지고 얘가 지금 여러분한테 빨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한테 고소장 쓰시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집단 고소하지 말고 따로따로 고소장을 쓰세요. 그러면 얘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예, 분명히 얘가 여러분한테 그랬대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네. 일일이 재판 다니려면 힘들겠다, 얘. 법정에서 잘 만나길 바래. 시청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고소할 거야. 네가 분명히 시청자한테 했다 그랬지? 그래, 법정에서 잘 해결하길 바래. 예. 자, 여러분 다 이제 캡처 뜨셨죠? 네, 녹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돈 버세요. 예.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저는 말 못합니다. 예. 제가 또 이 변호사 알선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자, 어따 대고 함부로 빨갱이야. 예, 여기 국정원이 민간인 조력자 새끼들 이거 버르장머리 고쳐야 돼요. 아무한테나 빨갱이라고는, 예. 아무한테나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이 국정원과 그 조력자 놈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망치 부인한테 이 빨갱이년이라고 지랄 발광을 했던 국정원 직원 실제로 내가 잡아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지금 형사 재판에서 2번 유죄 판결 나왔어요. 지금 30이 남아있는 거죠. 예, 좌익효수. 자, 그 다음 노무현 때 2조가 넘어갔다. 거짓말이죠. 그죠? 예, 노무현 때 2조가 넘어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이 돈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이게 무슨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기고문을 올렸어. 어떤 놈들이 지네들의 주장을 기고를 했는데 거기 김대중 노무현 때 넘어간 돈이 7조 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7조 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돈 얘기를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7조 원 중에 1조 원이 소위 정몽헌, 예, 현대 아산에서 자기네들이 북한을 개발하는 비용, 예,
자기네들이 북한을 개발하는 비용을 뭐라 그러나 자기네들이 북한을 개발하는 비용 그거를 얻기 위해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 뇌물로 준 게 1조 원이었고 나머지 6조 원이 금강산 관광 간 사람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만드는 비용 개성공단의 물품 그러니까 그 원자재 넘어간 거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서 월급 준 거 그걸 다 합친 게 6조 원이었던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다 밝혀졌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그런 얘기 다 안 하고 김대중 노무현이 7조 원을 줬고 그 돈으로 핵개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까지 여러분 속고 살아왔던 거죠. 저 7조 원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돈이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넘어간 게 7조 원인데 그 7조 원인데 그 7조 원 중에 1조 원은 현대 아산에서 김정일한테 뇌물로 준 돈. 북한의 5가지 사업을 개발하는 독점권을 달라고 그 뇌물로 준 돈이었고 6조 원은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이걸로 넘어간 돈이었어요. 그게 민간 차원에서 교류한 비용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 쌩 거짓말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핵 만드는 돈을 보냈다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죠. 예.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넘어간 돈이 4,100만 달러인데, 돈으로는. 예. 이명박 박근혜 때는 2억 7천, 2억 5천만 달러가 넘어갔다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돈이 6배, 7배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넘어간 게 쌀이랑 비료랑 의약품 이거는 넘어간 게 맞아. 근데 쌀이랑 비료랑 의약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된 얘기잖아.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명박 때였는데 자기가 현역 무슨 군인이라는 거야. 현역 군인인데 그 해상에서 북한 사람들이 쌀을 파는 걸 봤다는 거야. 배로 쌀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막 쓰는 거야 채팅창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군인이 그 바다에서 북한이 쌀 파는 걸 보는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단 얘기냐. 그리고 네가 지금 현역 군인인데 대낮에 채팅하는 거냐. 그때 사라졌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럼 쌀 팔아가지고 핵무기 살 수 있으면 전 세계에서 베트남이 핵무기 제일 많겠다고. 왜냐면 베트남은 쌀을 3모작인가 해.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인가란데. 그 쌀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 아니야. 그쵸? 태국이니 베트남이니 이런 데는 핵 강국이 됐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주로 속아 넘어간 애들이 누구냐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예.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예. 보통 이제 2모작까지 할 수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은 3모작까지 어머 이거 봐. 왜 이렇게 카메라가 깜빡거리는 거지? 인터넷이 끊기는 건가? 예. 지금 이상하게 네. 지금 계속 화면이 깜빡깜빡해요. 오늘 또 화났나봐 쟤네가. 예, 오늘 또 쟤네들이 화가 무지 났나봐. 예. 지난번부터 얘네들이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숨겨왔던 너의 비밀을 다 까발겨, 망치가. 예. 이제까지 온 국민을 속여 넘겨왔던, 이제까지 온 국민을 속여 넘겨왔던 비밀을 망치 부인이 전부 다 까발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인터넷을 공격하나봐. 카메라가 막 반짝반짝해. 예. 속상하겠지. 어저께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에 우리 남한에서는 아무도 끼지 못했다는 거 처음 알고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북한으로 넘어간 돈의 실체를 다 밝혀주니까 당황스럽고 속상하겠지.
근데 새끼들아, 너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예. 저게 무슨 비밀이야? 다 알려진 사실인데. 자, 여러분, 지금 저게 무슨 비밀이야?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셨어요? 오늘 처음 아셨던 분 손? 예. 오늘 처음 아셨던 분 손? 한국이 원래 조선이 하나였죠. 하나의 조선이었는데 이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침략을 당하잖아. 강제 침략을 당하고 그 36년 동안 강점을 당하다가 일본이 패전국이 돼. 전쟁에 패하게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연합군의 미국하고 2차 대전 연합국에 미국하고 소련이 한 팀이었어요. 그것도 또 많은 분이 몰라. 그 2차 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 나머지 나라의 싸움이었어. 2차 대전은 독일이랑 그러니까 그 독일의 히틀러랑 그 다음에 일본이랑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자들이랑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 얘네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주의 국가라고 불렀어. 전체주의 독재 국가와 자유민주 세계의 전쟁이었던 거야. 그게 2차 대전이야. 그래서 2차 대전에는 소련하고 그 미국이 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 일본이 패전하면서 패전국 일본의 땅을 연합국이 와서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거야. 그래서 이 소련군하고 미군이 점령군으로 와. 패전국 일본에 대한 일본의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점령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북쪽을 소련이 남쪽을 미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된 거야. 분할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분할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의 김구 선생,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연합군의 한국 광복군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독립을 요구를 했어. 조선 독립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소련하고 미국이 분할 점령을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이게 국제사회의 문제가 돼. 이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됐는데 이 다른 나라들 이제 유럽은 자기네들 지역을 전쟁 이후에 재건하는 게 심각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에게 이임을 해요. 그게 뭐야? 미소공동위원회야. 미소공동위원회에다가 이 한반도 독립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라. 너희들이 의견을 모아와라. 이렇게 이임을 했어. 연합군들이. 그랬더니만 여기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를 어떻게 언제 독립시킬 거냐 이걸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소련이 자기네들은 자기네 나라에 대한 완성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이내에 그 45년부터 48년 이전에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련이. 그래서 소련의 3년 신탁통치안이 나오는 거야. 근데 미국은 뭘 하느냐면 이게 신탁통치를 그 무슨 횟수를 정하지 말자. 1년 안에라도 준비가 되면 독립시키고 뭐 3년이 지나도 독립준비가 안 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미국은 신탁통치를 무기한으로 얘기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 신탁통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 45년 12월 28일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대. 45년 12월 28일에 신탁통치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던 거야. 근데 세계에서 볼 때도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무기한이고 소련의 신탁통치안은 3년 시한부였기 때문에 소련의 통치안으로 가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27일날 하루 전날 가짜뉴스를 뿌리는 거야. 20세기 가장 유명한 오보사건이래. 미국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소련은 신탁통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펄펄 뛰면서 반탁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다음날 28일날 신문기사가 딱 공식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미국은 무기한 신탁통치고 소련은 3년 신탁통치야. 그래가지고 이거 약속하고 다르잖아. 어제 보도하고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자들 지식인들은 찬탁으로 돌린 거야. 지식인들이 찬탁운동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자 찬탁 운동한 애들이 빨갱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냉전 체제, 그러니까 이념 대립이 되는 거야. 그때 중앙일보 없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지게 된 거야. 찬탁 반탁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제 48년이면 미국하고 소련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자 그때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한의 지식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은 남북한이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남북이 하나로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다 요구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승만이 46년부터 돌아다니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얘기를 해. 그게 46년 무슨 발언? 정읍발언. 찾아봐. 46년 정읍발언이라고 찾아봐. 그게 이승만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통일해야 된다는데 지 혼자서 남한 단독정부를 얘기한 거야. 왜 그랬냐 하면 이승만이 그때부터 미국의 스파이였던 거예요. 미국의 스파이였고 이 미국은 한반도 분단이 필요했어. 왜냐하면 일본은 또 분리된 섬나라잖아. 근데 이제 이 육지에 미군의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하고는 달리 미군 기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분단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 이승만이 단독 선거를 처음 언급한 게 46년이야. 그리고 이제 47년에 이걸 미국이 막 지원을 해줬어. 그러자 김구 선생이 다급한 마음에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김일성한테 너는 무슨 일 있어도 단독 정부를 먼저 만들면 안 된다. 남한에 가서 단독 선거 못하게 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내려온 게 48년 봄이었어. 근데 이미 48년 3월 달에 단독 선거 공지가 나가. 5월 10일 날 투표한다. 그래 2달 전에 공지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5월 10일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니까 이미 김구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는 공지가 다 나간 다음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단독선거 반대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 그 4.3 항쟁이야. 제주도에서 3월 1일 날 군인경찰이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문제, 거기 더하기 이승만의 단독선거 반대운동 해서 일어난 게 4월 3일이었는데 그 4.3 항쟁을 빌미 삼아서 이승만의 서북청년단이라는 미친놈들이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민 3만 명을 죽여. 그게 제주도 4.3 항쟁이야. 4.3 사건. 그러니까 누구는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제주도 4.3 항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제주도 4.3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4.3이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정해지질 않았어. 하여튼 그 이승만이 그런 짓을 한 게 48년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였고 그래서 5월 10일에 제주도가 5월 10일까지도 계속 학살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에 제주도는 3만 명. 3만 명이 그러니까 16,000명은 정확히 사망했고 14,000명은 실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제주도민의 상당수가 그렇게 죽었어요. 10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 10분의 1이 그렇게 죽었어. 4.3 항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10일 날 보도연맹하고 다른 거예요. 보도연맹하고 또 다른 건데 잘 들어요. 이 서북청년단 놈들이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면서 반대했던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제주도 4.3 항쟁이었고 4.3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보도연맹은 좀 뒤에 나타나는 거야. 기다려봐봐.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0일 날 단독선거를 해. 결국. 근데 제주도에서 3개 선거구 중에 2개가 선거를 못했어.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투표를 못한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 50선거를 하고 그때 출마한 애들이 다 이승만 계열이야. 이승만 계열이 80%가 출마하고 진보 계열에서 20%인가가 출마를 했어. 10%인가 20%인가가.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 다수가 이승만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만든 5월 10일 초대 국회, 그러니까 초대 헌법에서는 그때는 간접선거였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8월 15일에 취임식을 하는 거야. 그걸 박근혜 이명박이 그 건국절이라고 떠드는 거야. 박근혜 이명박과 덩달이 미친놈들이 건국절 건국 몇 주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48년 8월 15일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난 다음에 여수 순천에서 군인 경찰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 왜 무력 충돌이 일어나냐면 그때 이제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 경찰이 사세망쟁 당시에 차출이 돼서 진압을 하러 토벌하러 갔었던 거야. 근데 거기 군인들이 그때 분명히 제주도에서는 투표를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50 단독 선거는 50 단독 선거는 무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들이 그 군인 경찰 중에 진보적인 군인 경찰들이 50 단독 선거 무효 운동을 해. 그러자 이걸 빌미로 해서 그 친 이승만계가 충돌을 일으키고 여기서 먼저 이승만계가 죽어. 그러자 그걸 이승만계 몇 명이 죽었다는 걸 빌미로 해서 여수 순천 지역의 진보 세력을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여순 사건이야. 여수 순천 사람들이 좀 약간 새누리당스러운 기질이 있어.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수 순천 지역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 48년 10월에 다 죽인 거야. 다 죽이고 그 여수 순천 지역에는 그 친이승만계만 살려둔 거야. 그래서 여수 순천의 역사를 지운 거예요. 그래서 여수 순천 지방이 그 이순신 장군의 근거지였다는 것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예. 그 여수 순천 지역에 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곳이야. 그리고 소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그게 이 여수 순천이에요. 그런데 그 여수 순천의 그 역사를 지운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정현이 거기서 당선된 거야. 예. 그 호남의 여수 순천 지역이 그렇게 진보 세력이 그 10월에 씨가 말라요. 그 다음에 그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뭘 했냐면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갖고 48년 49년도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일제 때 혹시 좌익 세력하고 같이 무슨 활동한 게 있으면 다 신고를 해라. 그러면 감자 한 포대씩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를 믿고 그 사람들이 야 감자 한 포대가 어디냐 이래갖고 감자 한 포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좌익 활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좌익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감자 한 포대를 받기 위해서 가난한 농민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 보도연맹이야. 그래서 이 보도연맹이라는 건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겠다. 자진 신고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했던 거야. 그래놓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군인들이 그 명단대로 먼저 죽인 거야. 그 명단에 올라있는 양민들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먼저 쏴 죽인 거야.